여러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침실에서 끌려 나온 한 나라의 대통령을 상상해 보셨나요? 바로 어제 새벽 이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의 독재자이자 세계 최대 석유 매장국의 수장. 그가 미국 델타포스에게 생포되어 자국 밖으로 끌려갔습니다. 새벽 2시, 카라카스 상공을 가른 것은 7차례의 폭발음, 150대가 넘는 미군 항공기가 하늘을 뒤덮었고 최정예 특수부대가 요새 같은 대통령 관저로 침투했습니다. 단 3시간 만에 끝난 작전. 미군 사상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 뒤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한 달 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여성. 그녀의 수상 뒤에 트럼프가 있었고 그 모든 것이 어제 새벽의 공습으로 이어졌다는 사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론 1. 원인. 노벨 평화상의 숨겨진 계획. 이야기는 한 달 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시작됩니다. 2025년 12월 10일 노벨 평화상 시상식장.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베네수엘라의 민주화 운동가가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베네수엘라에서 출국 금지 상태였거든요. 2014년부터 무려 11년 동안 말이죠. 특히 올해 1월 초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뒤로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런 그녀가 갑자기 노르웨이에 나타났습니다. 탈출 과정은 첩보 영화 같았습니다. 카라카스 외곽 은신처에서 가발을 쓰고 변장해 약 10곳의 검문소를 통과했죠. 어촌 마을에서 작은 나무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파도가 거칠었고 마차도는 척추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퀴라소 섬에 도착한 그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마이애미 기반의 조력자가 제공한 전용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들이 포착됩니다. 마차도가 탈출할 때 미국의 F-18 전투기가 인근 해역 상공을 근접 비행했다는 겁니다. 마차도를 도운 조직은 Rescue Foundation, 위험한 인사들을 구출하는 NGO였죠. 하지만 F-18 호위, 전용기 제공, 완벽한 정보망은 NGO만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마차도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다고요. 노벨 평화상 수상 직후 마차도는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평화를 위해 하는 일에 감사하다. 심지어 트럼프와 직접 통화까지 했다고 밝혔죠. 왜 트럼프가 다른 사람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도왔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적의 적은 나의 동료. 트럼프와 마차도에게는 공통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니콜라스 마두로. 트럼프는 마두로를 세계 최대 마약 밀매업자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베네수엘라는 다른 중남미 국가들보다 마약 근거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에 더 관심이 있고 중남미 국가들이 중국보다 미국을 우선시하도록 하려는 전략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석유와 중국.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국입니다. 그 석유의 80%를 중국이 사가고 있었죠. 트럼프는 자신의 뒷마당인 중남미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했던 것이 마차도입니다. 마차도는 마두로의 완벽한 대척점이었습니다. 독재 대 민주주의. 그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 전 세계가 지지하게 됩니다. 그녀가 트럼프를 지지한다면 트럼프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신이 받는 것보다 마차도가 받는 게 더 유리했습니다. 평화의 이미지를 얻으면서 동시에 베네수엘라 개입의 명분을 확보하는 거죠. 노벨 평화상 심사위원들은 왜 마차도를 선택했을까요? 노르웨이는 그동안 베네수엘라 민주화를 위해 중재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마두로는 노르웨이의 중재안을 거부했습니다. 배신감을 느낀 노르웨이가 마차도에게 상을 준 거죠. 더 깊은 이유도 있습니다. 트럼프를 직접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하는 건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주변 측근에게 지명을 해줌으로써 트럼프는 좋은 이미지를 얻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논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마차도는 미국의 군사 개입을 공개적으로 지지했거든요. 비판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외세를 불러들이는 정치인이 왜 평화상을 받는가? 마차도는 헝가리의 극우 오르반 총리, 논란의 네타냐후 총리와도 가까웠습니다. 이런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정치화를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트럼프에게는 완벽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착착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본론 2. 원인 심화. 단계적 압박에서 공습까지. 트럼프는 수개월에 걸쳐 마두로를 압박해왔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해상 봉쇄였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서던 스피어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 의심 선박들을 격침시키기 시작했죠. 그냥 납포가 아니라 격침입니다. 미사일로 공격하고 생존자들을 상대로 2차 공격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석유 차단이었습니다. 12월 16일
트럼프는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유조선 출입을 전면 봉쇄했죠. 베네수엘라에게 석유는 생명줄입니다. 정부 수입의 60%가 석유 관련 소득이니까요. 미군은 대형 유조선을 납포했습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 200만 배럴이 실려 있었죠. 트럼프는 이 원유는 미국이 가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항만 공격이었습니다. 12월 말 CIA가 베네수엘라 해안 항만을 타격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번째는 항공모함 전단 배치였습니다. USS Gerald R. Ford 최신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 카리브해에 나타났습니다. 트럼프는 계속 경고했습니다. 지상작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정치적 메시지로 봤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진심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이미 공습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바뀌었죠. 나이지리아 IS를 먼저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는 마두로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다고 합니다. 권력을 내려놓고 해외로 떠나라고요. 하지만 마두로는 거부했습니다. 마두로는 유엔에 미국을 제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석유를 강탈하려 한다고 외쳤죠. 트럼프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공습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마약이 명분이었습니다. 우리는 1년에 30만 명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석유와 지정학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서반구는 우리 것이 먼로 독트린의 부활, 이른바 돈로 독트린입니다. 날씨를 기다렸습니다.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월 3일 새벽 트럼프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라. 콜론 3. 결과 3시간의 작전. 2026년 1월 3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오전 1시 50분 갑자기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이 들렸습니다. 첫 번째, 폭발. 푸에르테 티우나 군사기지에서 붉은 섬광이 치솟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총 7차례. 주민들이 공포에 질려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카라카스 상공을 가득 메운 미군 헬리콥터들, CH-47 치누크 수송헬기, 수십 대가 저공 비행했습니다. 하늘은 미군 항공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F-17, F-22, F-15 전투기들 총 150대가 넘는 항공 전력이 투입됐습니다. 히게로테 공항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엘 리베르타도르 공군기지에서도 화염이 목격됐습니다. 이것은 정밀 타격이었습니다. 항공 시스템 무력화, 공군 전력 마비, 군 지휘부 혼란,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공습에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체포. 공습은 위장이었습니다. 오전 1시 1분 마두로의 관저 앞에 미군 헬기들이 착륙했습니다. 델타포스가 뛰어내렸습니다. 건물은 요새였습니다. 강철문이 여러 겹, 강철 패닉룸까지. 마두로는 그곳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델타포스는 더 빨랐습니다. 강철문은 불과 몇 초 만에 돌파됐습니다. 마두로는 패닉룸에 도달하지도 못했습니다. 침실에서였습니다. 회색 나이키 로고가 새겨진 트레이닝복 차림의 마두로,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와 함께 델타포스는 두 사람을 침대에서 끌어냈습니다. 저항은 거의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든 과정을 플로리다 마러라고 해서 지켜봤습니다. 실시간으로 말이죠. 스크린에는 델타포스 헬멧캠 영상, 드론 촬영이 중계됐습니다. 트럼프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마치 TV쇼를 보는 것 같았다. 속도와 폭력성,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작전 시간? 단 3시간. 오후 10시 46분 명령. 오전 1시 1분. 관저 도착. 새벽 5시 21분. 승리 선언. 미 합중국은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한 대규모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아내와 함께 체포되어 국외로 이송됐습니다. 트럼프는 마두로의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회색 나이키 트레이닝복 차림에 수갑이 채워진 모습. 마두로는 헬리콥터로 이송됐고 미 군함 이오지마호로 옮겨졌습니다. 거기서 뉴욕으로 향하게 됩니다. 뉴욕 법원에서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으니까요. 트럼프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미군 사상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람들이 본 적 없는 작전이었습니다. 본론 사방향. 베네수엘라와 세계는 어디로? 베네수엘라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부통령 델시 로드리게스는 마두로가 실종됐다. 생존 증거를 요구한다. 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이미 나와 있었죠. 나이키 트레이닝복 차림의 마두로 사진. 이제 베네수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마차도가 다시 등장합니다. 트럼프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결정하겠다. 마차도가 다음 권력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군부입니다. 베네수엘라 군부는
여전히 마두로 정부의 충성도가 높습니다. 마차도가 집권하면 군부라는 강력한 기반이 부족해지고 언제든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20년 넘게 차베스주의로 통치됐습니다. 군부는 차베스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고 석유 이권을 챙겨왔죠. 마차도가 집권하면 이 구조를 깨야 합니다. 군부는 가만히 있을까요? 친차베스파와 반차베스파의 충돌, 내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리아, 이라크, 리비아처럼 독재자 제거 후 혼란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 반응도 엇갈립니다.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은 자유는 전진한다며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콜롬비아 페트로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청했고 브라질 룰라는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놀랍게도 즉각 논평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일방적 괴롭힘을 반대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죠. 중국도 미국과의 전면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 내부도 분열됐습니다. 공화당 마이클리 의원은 헌법적 정당화 근거가 무엇인지 듣고 싶다고 했고, 민주당 브라이언 샤트 의원은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전쟁을 정당화할 국가 이익이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회 승인입니다. 트럼프는 의회 동의 없이 공습을 명령했거든요. 트럼프의 논리는 펜타닐은 대량 살상 무기다. 그래서 군사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이지만 많은 법률가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석유는 어떻게 될까요? 베네수엘라 석유 향방이 바뀔 겁니다. 중국으로 가던 석유가 미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국제유가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석유 수입국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전략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트럼프의 돈노 독트린이 현실화됐습니다. 서방군은 중국이 간섭할 곳이 아니다. 둘째, 다른 나라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니카라과, 쿠바 같은 반미 정권들은 떨고 있을 겁니다. 셋째, 중간 선거를 노린 것일 수 있습니다. 올해 11월 미국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이번 작전으로 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계상이죠. 하지만 위험도 있습니다. 민간인 사상자가 대거 나온다면, 미군 사상자가 발생한다면 여론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 평화의 이름으로 시작된 전쟁. 자, 여러분,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시나요? 한 달 전 노르웨이 오슬로의 노벨 평화상 시상식부터 이미 모든 것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마차도를 탈출시켰습니다. F-18로 호위하고 전용기를 제공하고 완벽한 정보망을 동원해서요. 목적은 그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게 하는 것. 왜냐고요?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주의 상징이 되니까요. 그녀가 미국의 개입을 요청한다면 그것은 침략이 아니라 민주주의 수호가 되는 겁니다. 마차도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즉시 트럼프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개입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죠. 트럼프는 이것으로 명분을 얻었습니다. 마약과의 전쟁, 민주주의 수호, 노벨 평화상 수상자의 요청까지. 그리고 어제 새벽 트럼프는 움직였습니다. 델타 포스를 투입해서 마두로를 침실에서 끌어냈습니다.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노벨 평화상에서 시작해서 군사 공습으로 끝나는 계획. 하지만 이것이 정말 평화를 가져올까요? 의문이 남습니다. 군사 개입을 지지하는 사람이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외세를 불러들인 사람이 민주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공습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마차도가 집권해도 군구와의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내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시리아, 이라크, 리비아의 역사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석유는 또 다른 변수입니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국의 자원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것이 진짜 목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트럼프는 이미 힌트를 줬죠. 훔친 유전의 석유를 되찾는다고요. 중국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했던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직접 대응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곳에서 보복할 수 있습니다. 대만에서, 남중국해에서 지정학적 긴장은 더욱 높아질 겁니다. 북한과 이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그렇게 했다면 우리한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핵무기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지도 모릅니다. 세계는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국제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강대국이 마음대로 약소국을 공격할 수 있다면 세계는 정글이 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지지자들은 다르게 봅니다. 힘의 과시가 평화를 가져온다고 말이죠. 어느 쪽이 맞을까요? 우리는 앞으로 그 답을 보게 될 겁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노벨 평화상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된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평화상이 전쟁의 명분이 되고 민주주의가 침략의 구실이 되었습니다.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그녀는 이제 베네수엘라의 다음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과연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혼란을 불러올까요? 니콜라스 마두로. 나이키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끌려간 그 밤이
역사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승리를 자축하고 있습니다. 마차도는 베네수엘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미래가, 중남미의 안정이, 그리고 세계 질서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우리는 역사가 쓰여지는 순간을 보고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에서 시작해서 군사공습으로 이어진 이 거대한 시나리오. 그 역사의 다음 장은 아직 빈 페이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화의 이름으로 시작된 전쟁을 목격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복잡한 국제정세의 숨겨진 진실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표면 아래 숨어 있습니다. 함께 파헤쳐 나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사건의 후속 상황과 마차도의 다음 행보를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